서울 도심 한복판에 5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액으로 투자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서울 한복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맞아요. 좀 적은 금액, 제가 몇 안 되는, 쓸 줄 아는 한자로 써보면 소입니다. 소. 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차익은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자, 적은 금액. 그러면 적은 금액이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도 중요하겠죠? 5천만 원입니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맞아요. 잘 썼어요. 5천만 원입니다. 우리 현피디는 아래쪽에 자막으로도 한글 넣어주시고요. 자, 5천만 원을 제가 기준점을 잡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좀 어디 하면 좋을지. 근데 물론 이제 자금이 많으면 좋겠죠. 뭐 3억, 5억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좀 1억대 이하로 좀 소액은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적은 금액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자금이 뭐 한 3억 이상 되신 분들은 오셔서 그러죠. 정말 자신 있게 그래요. 아우, 제가 뭐 한 3억 정도 있는데, 우리 박 이사님 어디 뭐 살 데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데 1억 밑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좀 더 적게는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셔서 상담할 때 그래요. 일단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제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저기 이래요. 자, 안 들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돈 조금 있는 걸로, 근데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창피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충분히 차익 볼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이제 TV에서 몇 억 하다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 창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저희 쪽에 전화 주시더라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5천만 원 있어? 어디 사람 말이야? 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을 어디로 사냐가 중요하겠죠? 네, 자, 어떤 물건. 사실 이제 서울에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하시기에는 힘들어요. 아마 웬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서울은 이제 힘들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한 2년 전만 해도 가능한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천만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하시면 어디로 가셔야 한다고요? 네, 대체주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주택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워낙 아파트가 뭐 누구는 3억 올랐네, 누구는 5억 올랐네, 그래요. 좋아 보이죠? 근데 이만큼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간 돈도 3억이 있어야 되고 5억이 있어야 돼요. 이 돈은 매가와 전세가 차이, 그 갭을 말합니다. 있어야 돼요. 대주택은 뭐 한 5천만 원 오르고 한 1억 올라요. 오른 금액을 놓고 보면서 작아 보이죠. 하지만 들어가는 돈이, 내가 갭 투자하는 그 금액 자체가 5천만 원이면 되고 1억이면 되고 3천만 원이면 돼요. 그 올라간 비율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주택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상품도 정했고, 그럼 이제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지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놓고 보면 한번 서울 전체를 한번 놓고 봐볼까요? 자,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나?
중구라고 제가 찍어보면 서울 한 도심에 있는 중구나 종로구, 뭐 영등포구 또는 위쪽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청량리, 동쪽으로 가면 거여 마천 쪽 여기도 괜찮아요. 업무 시설 들어오고 뉴타운 있고, 또 저쪽 서쪽으로 가면 마곡지구 있을 거고,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곳 있죠.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여기는 물론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용산은 뭐 한 빌라도 1억 5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있으면 좋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8천에서 1억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좀 더 있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5천은 그 외 지역인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중구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중구,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중구. 사실 저는 중구 딱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영화예요. 영화 신세계. 중구. 와, 죽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 중구 아니고 서울시 중구입니다. 이런 아재 개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이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아재 개그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구를 보겠습니다. 중구가 왜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 좋을까? 자, 첫째, 새가 잘 빠져요. 새가. 여러분들 이런 이제 거주하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새가 얼마나 잘 나가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중구 새 정말 잘 빠집니다. 왜? 중구라는 곳은 서울의 한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3-40분 내외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보통 투룸 구조에 한 12평 내외인데 신혼부부도 살기, 젊은 세대가 살죠. 딱 좋죠. 또 이런 사람들은 주거 여건 첫 번째가 직장이 갖고 와야 되는데, 직주 근접 잘 갖추고 있죠. 제가 편집도로 보면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게 다 상업지역이에요. 명동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업무지구가 탄탄합니다. 직장 가까워요. 동서남북 직장도 있지만 바로 인근에 이러한 직장 권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사자들 정말 이쪽 많이 삽니다. 약수역을 시작해서 청구역, 신당역 이 라인 쪽으로, 이제 신당동이겠죠. 신당동이나 화학동 이 일대로 정말 세입자 많이 살아요. 새 정말 잘 빠집니다. 자, 두 번째, 왜 좋을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구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편집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상업지역이 많네요. 주거지역이 적어요. 우리가 중구 자체를 놓고 보면 7대3의 비율이에요. 주거지역이 훨씬 더 적습니다. 집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공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더구나 이미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깔려 있죠. 지하철역 잘 갖추고 있고 시설 잘 갖추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땅값이 집가가 굉장히 높아요.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여기다가 새롭게 집을 지으려면 들어간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 집도 많이 늘지도 않아요. 공급 걱정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 세 번째, 새 잘 나가고 공급도 좋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잘 오를까라는 부분인데, 잘 올라가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집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 이미 지금도 집가가 올 만큼 받쳐져 있고, 사실 집값은 땅값이 다예요. 건물값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죠. 하지만 땅값은 영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가 상승을 위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구나 실제로 이제 이런 중구 같은 곳들은 이 주변에 강북권에 최근에 뉴타운들 재개발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저가주택이 멸실되면서 그런 저가주택에 살 사람들, 돈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한 저가주택,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저가주택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다 보니까 이런 중구 쪽에 있는 단독주택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가가 올라가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저금 시대잖아요.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화량은 증가하고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흘러나온 시중의 돈들이, 그렇죠, 금융보다는 현물 자산, 부동산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 잘 나가고 공급 걱정 없고 집값도 오르고 굉장히 좋다. 마지막으로 장점 하나 더. 이제 이거는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나오는 장점인데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 아파트도 값이 지금 조정받고 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시점에 대체주택을 구입하면 괜찮은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대체주택은 이 아파트와 대체주택의 어떤 갭이 작으면 시장이 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중고라는 곳을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와 빌라 가격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약수하이츠 봐볼까요? 이게 거의 이제 20년 넘고 20한 초반대 됩니다. 그리고 신라현대 이건 거의 30년대 가요. 근데 여기 아파트 20평대가 얼마냐면 다 6억 넘어가요. 6억대 중반, 6억 초반. 근데 이 주변의 빌라들 3억대입니다. 2배속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이 평형대 아파트가 6억이 아니고 한 4억 정도라면 그러면 시장이 같이 움직일 수 있죠. 왜? 이거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모아서 아파트 사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시장이 따로 움직입니다. 아파트 너네들 움직여. 우리도 움직일 거야. 그런데 자꾸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주택, 그러니까 요즘에 뭐 1기 신도시, 2기, 3기 신도시 나오잖아요. 자, 1, 2, 3기 신도시를 딱 한 줄로 평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울 대체지역. 서울이 너무 비싸고 수요가 몰리니까 분산시키려고 다른 곳에, 더 먼 곳에 지어주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네. 그리고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 사람들은 수요가 분산이 돼요. 경기도로 갈 거고 1기나 2기나 3기로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꼭 직장이 가까워야 돼. 나는 꼭 서울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역이 아니라 물건을 대체한다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별도로 움직이고 수요가 꾸준하고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4가지 장점을 잘 갖춘 곳이 바로 중구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하기 딱 좋은 날씨에 한 번쯤 현장 가셔서 보시면 좋고요. 네, 오늘 내용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유자금 5천만 원이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정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 특히 아까 4가지 그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그 자금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 돈 묻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